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긴급한 사항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서울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뇌 손상, 인지 기능, 저와 기억력 상실로 고통받는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그 참담함을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자녀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환자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배우자를 알아보지 못해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의 뇌가 작동을 멈춰 과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운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뇌 손상에 대해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의료계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고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쉽게 떠올려야 할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애먹은 적이 있으신가요? 같은 문장을 3번이나 읽었는데도 머릿속에 남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이미 손상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뇌 손상은 가족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몇 년 전 모두가 무시하는 작은 증상들로 시작됩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후가 되면 머리가 멍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가 죽어가고 있다는 긴급 경고 신호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120명이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5년에서 10년 전에 이미 경고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가끔 잊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혼자서 화장실도 갈 수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녀들에게 짐이 되었고 몸은 움직이지만 정신은 사라진 채 갇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20년간의 연구와 임상진료 끝에 저는 뇌 손상을 역전시키는 11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추는 것이 아닙니다.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70대 환자들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기억을 되찾는 것을 봤습니다. 겨우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2주도 안 돼서 완전한 어휘력을 회복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뇌 스캔에서 손상된 신경 경로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회복되는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것은 뇌 손상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직접 공격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유전자가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한 것이며 올바른 프로토콜로 멈추고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3가지가 그 치유 과정을 막고 있습니다. 뇌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염증성 화학물질로 넘쳐나게 하고 뉴런의 재생을 막는 3가지 특정 요인들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인지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운 정확한 11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40% 증가시키는 아침 루틴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뉴런을 독살하고 있어서 즉시 제거해야 하는 3가지 흔한 음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뇌의 자연, 회복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간단한 저녁 습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뇌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정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뇌 손상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73세이고 제 기억력은 40세 때보다 지금이 더 날카롭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 이 씨라는 68세 여성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딸이 휠체어를 밀고 왔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주소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이것을 정상적인 노화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양원에 모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있는 뇌 손상이었고 우리는 그녀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진입했습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 손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염증성 단백질이 신경 경로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해마로 가는 혈류가 10년 전에 비해 30소 40% 감소했습니다.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뉴런들이 하루에 10,000개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것이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살인자이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특정한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일직선으로 10걸음 걸어보세요. 불안정하게 느껴졌나요? 벽을 만지거나 가구를 잡아야 했나요? 이제 3일 전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명확하게 떠올릴 수 있나요? 잠시라도 망설였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위험구역에 있습니다. 손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료계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뇌 손상은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3가지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조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인은 뇌혈관 장벽의 만성염증입니다. 두 번째는 전두엽 피질로의 산소 공급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 중 뇌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특정 아미노산이 완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이 3가지 문제를 제거하면 뇌는 열흘 만에 스스로 회복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이 여사의 가족들은 어머니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을 포기했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드렸습니다. 15년 동안 이 여사는 똑같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흰 쌀죽에 절인 채소를 곁들여서요. 이 식사가 매일 아침 그녀의 뇌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흰 쌀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뇌의 섬세한 혈관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절인 채소의 높은 나트륨 함량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로 가는 혈류를 수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한 음식으로 본인을 중독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이 여사에게 10일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녀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딸의 전화번호를 기억해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휠체어에서 일어나 혼자 화장실까지 걸어갔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온 가족을 위해 저녁을 요리했고 5년 동안 만들지 않았던 요리법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의 딸은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 이것이 기적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 손상을 멈추고 회복에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시 제거해야 할 3가지 음식은 흰쌀, 가공된 빵, 그리고 모든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 3가지는 지금 당신의 부엌에 있으며 당신의 기억력을 침식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대신 먹어야 할 정확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당신의 뇌를 은밀하게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음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부엌으로 가서 이것들을 즉시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의 뇌 손상을 되돌려온 사람으로서의 의학적 지시입니다.
첫째, 흰 쌀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쌀이 어떻게 위험할 수 있냐고요? 평생 드셔왔잖아요. 하지만 흰 쌀을 먹을 때마다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15분 이내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 급상승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들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코팅을 자르는 작은 칼과 같습니다. 흰 쌀을 먹는 모든 식사는 뇌세포를 사포로 긁는 것과 같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73세였죠. 손자의 이름을 더 이상 기억할 수 없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냉장고 앞에 10분 동안 서 있으면서 왜 열었는지 완전히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녀의 혈액 지표를 검사했을 때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8배나 높았습니다. 8배요. 매일 무엇을 드시냐고 물었습니다. 흰쌀이었습니다. 하루 3번, 73년 동안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볼이나 작곡으로 바꾸라고요. 6일 만에 그녀의 염증 지표가 40%나 떨어졌습니다. 3주 만에 손자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마치 마음의 안개가 걷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가공 식물성 기름입니다. 여기에는 옥수수 기름, 콩기름, 카놀라유가 포함됩니다. 지금 당장 부엌을 확인해 보세요.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병을 보세요. 이런 이름들 중 하나라도 써 있다면 그것은 매일 당신의 뇌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름들은 오메가6 지방산이라는 것을 매우 높은 농도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뇌는 오메가3과 오메가6 사이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1대1입니다. 하지만 가공, 식물성 기름은 20대1의 비율을 제공합니다. 어떤 것은 더 나빠서 30대1입니다. 이 불균형이 무엇을 할까요? 신경염증을 유발합니다. 뇌세포를 경직되게 만들어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전선이 두꺼운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신호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름을 섭취하면 신경세포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2년 전 부산에서 최혜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68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다녀온 장소로 운전하는 방법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완전히 길을 잃곤 했습니다. 아내는 겁에 질렸습니다. 알츠하이머라고 생각했죠. 검사를 해보니 뇌 염증이 심각했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할인점에서 산 싼 식물성 기름으로 모든 것을 요리했습니다. 즉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로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단 하나의 변화였습니다. 10일 만에 그의 길찾기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혼란 없이 평소 다니던 길을 다시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요리용 기름 하나만 바꿨는데요. 즉시 제거해야 할 세 번째 음식은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간 모든 제품입니다. 이것은 모든 곳에 숨어 있습니다. 빵, 음료, 소스, 심지어 건강하다고 표시된 식품에도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뇌에 독특하게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들은 뇌의 작은 혈관을 막는 끈적끈적한 단백질입니다. 앞서 프로토콜이 혈류를 40% 증가시킨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 작은 혈관들이 이런 끈적끈적한 쓰레기로 막혀 있으면 혈류를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혈액이 뇌 일부에 도달할 수 없으면 그 부분들은 죽기 시작합니다. 천천히요, 조용히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어나면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물건의 이름을 떠올릴 수 없습니다. 딸을 보는데 3초 동안 그녀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인천의 박 여사는 제거했습니다. 이 3가지 음식만입니다. 딱 이 3가지만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녀의 기억력 테스트 점수는 2주 만에 62%나 향상되었습니다. 62%요. 그녀는 특별한 것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뇌에 독을 넣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세요. 이 세 가지를 찾으세요. 흰쌀, 값싼 식물성 기름, 액상과당이 들어간 모든 것 버리세요.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이 박 박사 프로토콜의 세 번째 중요한 단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치유를 막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10일 회복 방법의 세 번째 기둥은 박 박사가 혈액장벽 리셋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혈액뇌장벽이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뇌로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차단되는지 결정하는 보안 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벽에 염증이 생기고 손상되면 두 가지 끔찍한 일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째,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차단되어야 할 독성 물질이 뇌 조직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타민과 영양제를 복용해도 브레인 포그와 기억력 감퇴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숨겨진 이유입니다. 영양소는 혈류에 있지만 뇌세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박 박사는 강남에 사는 73세 이씨 환자를 치료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비싼 뇌 영양제를 복용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프리미엄 수입 비타민에 30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기억력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이나 손자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박 박사가 그녀의 염증 지표를 검사했을 때 혈액뇌장벽이 너무 손상되어 섭취한 영양소의 15%도 안 되는 양만이 뇌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배는 불렀지만 뇌는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지 30분 이내에 냉갑작 들기름 정확히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섞어 드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온도가 매우 중요한데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뜨거운 물은 기름의 섬세한 오메가3 지방산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72시간 이내에 혈액뇌장벽 복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놀라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장벽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3가지 음식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첫째, 모든 가공 식물성 기름을 제거하세요.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를 말합니다. 지금 당장 부엌의 모든 라벨을 확인하세요. 이런 기름들은 금속에 산을 부은 것처럼 혈액뇌장벽에 구멍을 내는 염증 화합물을 만듭니다. 오늘 당장 버리세요. 둘째, 변성 전분과 말토덱스트린이 함유된 모든 음식을 제거하세요. 이것들은 대부분의 가공식품, 인스턴트 수프, 맛 첨가 과제에 숨어 있습니다. 혈당을 너무 빠르게 급등시켜 뇌보호막에 염증 폭풍을 일으킵니다. 셋째,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공복에 먹는 생토마토를 제거해야 합니다. 익힌 토마토는 괜찮습니다. 식사와 함께 먹는 토마토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침 첫 끼로 생토마토를 먹으면 과도한 위산이 생성되어 최대 6시간 동안 혈액뇌장벽을 약화시키는 염증 신호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저녁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 밤 취침, 정확히 2시간 전에 박 박사는 환자들에게 뇌척수액 배출 호흡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도록 합니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내쉽니다. 이것을 정확히 12번 반복합니다. 이 특정 리듬은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38% 증가시키고 글림프계라고 불리는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이 시스템은 깊은 수면 중에만 제대로 작동하며 이 호흡 패턴은 최대 효율로 기능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68세 초혜 씨를 치료했는데 그는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른 지 단 6일 만에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전 딸의 어린 시절 피아노 발표회를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저녁 호흡 운동을 하던 중에 그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장벽을 제거하고 올바른 조건을 제공할 때 발휘되는 뇌의 자연 치유력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적절한 환경만 제공하면 됩니다. 이제 뇌 치유를 촉진하는 정확한 아침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10일 프로토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일어난 후 첫 30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뇌가 치유될지 계속 악화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즉시 일어나지 마세요. 이것이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뇌는 수면 중 복구 상태에 있었고 뇌 혈류량은 최저점에 있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밤새 재생되기 시작한 취약한 신경 경로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압력 변화가 발생합니다. 대신 정확히 3분 동안 누운 채로 있으세요. 이 3분 동안 제가 뇌 깨우기 순서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하세요. 양손 바닥을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세요. 2초 동안 참으세요. 그런 다음 6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쉬세요. 이 특정 리듬은 미주신경을 활성화하고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최대 18%까지 증가시키기 시작합니다. 3분간의 호흡 후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세요. 여기서 30초 동안 멈추세요. 그런 다음 왼손으로 몸을 밀어 앉은 자세로 만드세요. 머리가 몸의 마지막 부분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기증을 유발하고 더 위험하게는 뇌에 약해진 혈관에 미세한 파열이 생깁니다.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으면 즉시 미지근한 물 정확히 500ml를 마셔야 합니다.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뇌 혈액순환을 최대 22%까지 감소시킵니다. 물은 미지근해야 하며 대략 1000 정도여야 합니다. 이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밤 동안 호흡과 세포 회복 과정을 통해 뇌가 거의 400ml의 수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기상 후 10분 이내에 첫 번째 신경 회복 화합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화합물은 휴면 상태의 뇌 줄기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3가지 특정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생호두 6개, 간, 아마씨 1큰술, 블루베리 100g이 필요합니다. 이 정확한 양은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여 손상된 뉴런의 재생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오메가3 지방산, 폴리페놀, 항산화제의 최적 비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재료들을 따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과 함께 부드러운 혼합물로 블렌더에 갈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계적 분해를 통해 20분 이내에 소장해서 97%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통째로 씹으면 43%만 흡수됩니다. 뇌가 치유 화합물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황금 시간대에는 이 추가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혼합물을 섭취한 후 2번째 호흡 순서를 수행합니다. 신선한 공기가 있는 열린 창문 근처에 서십시오. 혀를 앞니 바로 뒤 입천장에 대십시오. 양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리면서 코로 7초 동안 숨을 들이쉬십시오. 팔을 펴고 4초 동안 숨을 참으십시오. 그런 다음 코로 8초 동안 숨을 내쉬면서 팔을 내리십시오. 이것을 정확히 5회 반복하십시오. 이 특정 호흡 패턴은 비강의 산화질소 생성을 300% 증가시킵니다. 산화질소는 뇌 혈관을 확장하고 방금 섭취한 영양소가 손상된 뇌 영역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핵심 분자입니다. 이 호흡 순서가 없으면 이러한 중요한 화합물의 70%가 회복이 필요한 부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호흡 순서를 완료하는 전체 아침 루틴은 정확히 42분이 걸려야 합니다.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42분입니다. 이 타이밍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코르티솔 각성 반응과 동기화되어 뇌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손상된 연결을 복구할 수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신경 가소성을 극대화합니다.
이제 뇌의 자연 치유 과정을 시작할 정확한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10일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단계들의 순서와 타이밍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제가 대뇌 활성화 순서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상 후 첫 3분 이내에 뇌는 독특한 상태에 있습니다. 수면에서 각성으로의 전환은 신경 경로가 재생 신호를 가장 잘 받아들이는 창을 만듭니다. 이 창을 놓치면 하루 치유 잠재력의 70%를 잃게 됩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누워 있는 동안 두 손을 복부에 올려놓으십시오. 각각 들숨 8초, 날숨 8초로 정확히 지속되는 깊은 호흡을 5번 하십시오.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8초 호흡 주기는 뇌의 회복 메커니즘과 직접 소통하는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저는 제 클리닉에서 첨단 신경 영상을 사용하여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차이는 명백합니다. 이 5번의 호흡 후 천천히 일어나 앉으십시오. 침대의 가장자리에 30초 동안 앉아 계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침에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혈압이 급상승하여 뇌의 섬세한 모세혈관이 손상됩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보호하십시오. 이제 미지근한 물 정확히 300ml를 마시십시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는 섭씨 37도 정도로 1000에 가까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혈류를 뇌에서 소화기관으로 전환시킵니다. 뜨거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보호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즉시 흡수되어 대뇌 피질의 최대 혈류가 유지됩니다. 기상 후 10분 이내에 첫 번째 영양화합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뇌는 8시간 동안 금식했습니다. 연료가 절실히 필요하며 지금 제공하는 연료의 종류가 치유가 일어날지 손상이 계속될지를 결정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인지질의 특정 조합이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공급원은 간 아마씨 1큰술과 일반 두부 100g을 섞은 것입니다. 이것을 무가당 아몬드 우유 200ml와 블렌더에 갈아 드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정확히 이 처방을 제공했습니다. 결과가 스스로 말해줍니다. 강남의 74세 은퇴 교사인 초혜 씨는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이 아침 루틴으로 시작하는 이 프로토콜을 10일 동안 시행한 후 그는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26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혼합물을 섭취한 후 다른 것을 먹기 전에 정확히 4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부드러운 목 회전을 수행하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10회 회전,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회 회전하십시오. 목에는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주요 동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움직임은 혈류를 최대 18%까지 증가시킵니다. 저는 제 클리닉에서 도플러 초음파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45분 시점에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이 식사에는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이 최소 20g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란 2개와 찐 생선 50g이 완벽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을 위해 작은 고구마 1개를 추가하십시오. 뇌는 급상승이 아닌 안정적인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침 식사를 마치는 이 전체 아침 루틴은 정확히 90분이 걸려야 합니다. 알람을 90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야 합니다. 네,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90분이 당신의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 자녀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공포를 막는 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 루틴이 바로 기초입니다. 이 기초법 없이는 이 치료법의 다른 어떤 것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의 치유 능력은 하루 종일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황금 시간을 잡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잃게 됩니다. 이제 이 10일 치료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한 채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뇌가 실제로 재생될 수 있는 특정 시간대에 관한 것이며 이 시간대를 놓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지만 아무 진전이 없는 환자들을 보며 이것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뇌에는 매일 3번의 황금 시간대가 있으며 이 시간 동안 신경 회복이 최대 300%까지 가속화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말 그대로 노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대는 눈을 뜬 후 정확히 30분에서 45분 사이에 열립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가 아닙니다. 샤워 후가 아닙니다. 눈을 뜬 순간부터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 동안 뇌내는 내일 아침까지 다시 볼 수 없는 수준으로 뇌유래신경 영양인자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성장시키기 위한 뇌의 천연 비료입니다. 이 첫 번째 시간대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지금 바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오메가 사란 지방산과 함께 정확히 20g의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과일이 아닙니다. 토스트가 아닙니다. 저는 반숙 계란 2개와 작은 조각의 구운 고등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아침에 생선을 먹을 수 없다면 간 아마씨 2티스푼과 섞은 부드러운 두부 100g을 드세요. 단백질은 따뜻해야 하며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것이면 안 됩니다. 차가운 음식은 소화계의 혈관을 수축시켜 흡수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일주일에 3번이나 자기 딸의 이름을 잊어버린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호흡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영양제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점심때까지 커피와 빵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4일 만에 아침에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10일 만에 기억력 회복이 너무나 극적으로 향상되어서 딸분이 제 병원에 전화해서 무슨 기적의 약을 처방했느냐며 울먹였습니다. 약은 없었습니다. 올바른 시간대에 적절한 영양 섭취만 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열립니다. 이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 안개, 즉 오후 3시 무렵에 처짐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천이 최고조에 달하고 코르티솔이 떨어지며 뇌가 우리가 통합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커피로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인 글림프계를 활성화시키는 특정 유형의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정확히 10분에서 20분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쉬어야 합니다. 잠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478 호흡 패턴을 수행하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세요. 이것은 심박수를 낮추고 뇌연류를 증가시키며 뇌가 손상을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을 씻어내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근무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을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간대를 건너뛰는 것이 당신의 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 쉬는 것이 죄책감을 느껴져서 이것을 거부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그들은 왜 기억력이 더 나빠지는지 궁금해하며 다시 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시간대는 평소 취침 시간 정확히 2시간 전에 열립니다. 이때가 뇌가 회복 모드로 전환하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무엇을 하느냐가 정신이 맑게 깨어나는지 아니면 흐릿하게 깨어나는지를 결정합니다. 모든 화면을 멈춰야 합니다. 휴대폰과 텔레비전의 청색광은 멜라토닌을 최대 70%까지 억제하고 회복 과정을 완전히 방해합니다. 대신 이때가 하루의 마지막 신경 지원 식사를 섭취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정확한 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의 환자들에게 10일 회복 기간 동안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적어두세요. 1일부터 3일까지는 기초 단계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셔야 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양치질하기 전에도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실온이거나 약간 따뜻하게 하세요. 이것은 뇌를 보호하는 뇌척수액을 제소화합니다. 그런 다음 제가 개발한 호흡 운동을 수행합니다. 코로 5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고 입으로 8초 동안 내쉬세요. 이 주기를 10번 반복하세요. 이것은 몇 분 안에 뇌혈류를 최대 40%까지 증가시킵니다. 첫 3일 동안의 아침 식사로는 반숙 계란 2개, 얇게 썬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그리고 정확히 80g의 찐 두부를 드셔야 합니다. 이 조합은 뇌가 신경 회복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아미노산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오전 중반 10시쯤에 생호두 한 줌을 드세요. 볶은 것이 아니라 생것입니다. 정확히 15g입니다. 4일부터 7일까지는 가속 단계입니다. 예외 없이 아침물과 호흡 루틴을 계속하세요. 이제 저녁 요소를 추가합니다. 정확히 저녁 8시에 마지막 식사 전에 두 번째 호흡 세션을 수행합니다. 같은 기법이지만 이번에는 10회 대신 15회를 하세요. 뇌가 수면 중에 일어나는 깊은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 동안 한 가지 중요한 음식을 추가하세요. 고등어입니다. 이 4일 동안 구운 고등어를 3번 드셔야 합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는 형태입니다. 어떤 영양제보다 효율적입니다. 한 번에 100g씩 드세요. 고등어를 구할 수 없다면 정어리를 선택하되 고등어가 더 우수합니다. 8일부터 10일까지는 강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실패하는데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일이 신경학적 변화를 고정시킵니다. 이전 날들의 모든 것을 계속하되 이제 기억하고 회복 훈련을 추가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조용한 방에 앉으세요. 정확히 15분 동안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세요. 최근 기억이 아니라 오래된 것들입니다. 첫 등교일, 할머니의 얼굴, 어머니가 하시던 요리 냄새.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상하면 새로 재생된 신경 경로가 강화됩니다. 이 훈련 중에 환자들이 우는 것을 봤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갑자기 수정처럼 맑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일 내내 즉시 제거해야 할 3가지 음식입니다. 첫째, 흰쌀밥.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진전을 파괴하는 염증을 만듭니다. 둘째, 가공된 빵이나 과자류. 같은 이유입니다. 셋째,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과일 주스입니다. 천연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유질 없는 농축 설탕이 뇌의 작은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강남에 사시는 이씨 할머니, 74세 환자분이 딸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간단한 요리법도 따라 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이 방법으로 10일을 보낸 후 제게 직접 전화해서 기억으로만 전통 음식 한 상을 차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그 음식을 맛보고 울었는데 어머니가 2년 동안 요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적용된 의학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음식, 잘못된 시간, 잘못된 호흡법으로 그것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주세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요. 부엌으로 가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음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다면 즉시 버리세요. 다 먹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요. 하루를 미루는 매 시간마다 뇌 손상이 1시간씩 더 진행됩니다.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다짐입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건강한 여러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강하고 명료한 정신의 여러분을 기억할 자격이 있는 손주들에게. 5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누군가의 인지 기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부모님이 쇠약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뇌 손상을 되돌릴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10일 후면 시작한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10일 방법 중 어느 것을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아침 호흡 루틴입니까? 아니면 3가지 해로운 음식 제거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이런 건강법을 계속 배우려면 구독해 주시고, 기억력 문제나 인지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